이렇게 광기를 띠고 검찰총장을 패대기 치는 이런 일이 있는지 대통령께서 직회만 보고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면 탄핵 소추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의원에 대한 그 무더기 강제 배정은 의회 독재이자 헌정 사상 최악의 치욕입니다. 네, 전주의 미래통합당 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전주의 의원님 하면은요. 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처음으로 끌어낸 분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처음 끌어낸 전과 후 이 재판정에서 재판부는 어떻게 좀 다르게 사건을 봅니까?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네. 것은 이제 결국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뭐 성희롱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네. 근데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고 또 어떻게 그 이후에 그 좀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걸 위주로 보라는 이제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이제 있은 이후에는 네. 피해자 관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그럼 주요 사건에 있어서도 분명히 피해 여성 분들의 어떤 권익 부분이 상당히 법익이 상당히 강하게 보호되고 있네요. 대표적인 것이 안희정 지사의 예. 예, 그 이제 성범죄 사건이었죠. 예, 전에는 피해자 다움을 굉장히 법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의 전후 사정을 볼 때 피해자답지 않다 이러면은 그 너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이렇게 해서 피해자 증언을 신빙성을 배척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 전후 과정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알겠습니다. 부분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안희정 지사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 전후 사정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답지 않은 점이 있었지만 예. 그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유죄가 됐던 것이죠. 그래 알겠습니다. 이 통합당이 곧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예. 이 해임 건이 아니고 탄핵 소추 쪽으로 네. 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이제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탄핵 소추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해임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이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해임은 꼭 법률 위반이 아니라도 네. 뭐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정책을 뭐 잘못했다 할지 네. 아니면은 뭐 장관의 역량이 뭐 부족하다 뭐 이런 걸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 헌법과 이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때는 예, 오히려 탄핵 소추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예, 탄핵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위헌적인 거, 그렇죠. 그다음에 위법적인 거에 네. 대해서는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네네. 해당 인물에 네네. 대해서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8조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특정 네. 사건에 대해서는 네네. 검찰총장만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한다. 그래서 이거 합법적인 법무부 장관의 그 합법적인 행사 아닙니까? 권한에?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선 그 이제 헌법 7조에서는 네. 이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법무부 장관의 그 임무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네. 검찰 수사의 중립성 또 공정성, 독립성을 지켜가야 되는 네. 이것이 헌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의무입니다. 네. 그런데 1년의 이제 조치, 뭐 올 1월에 있었던 이제 검찰청 인사, 이제 이 부분 또 어제 있었던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제 그 구체적인 지휘까지요? 지휘 감독권. 네.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과 그리고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 1월에 있었던 이제 검찰 인사입니다. 네. 검찰청법에서는
검찰 인사는 장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과 협의하에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패싱을 했습니다. 네. 그냥 그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이제 불리는 뭐 대검의 이제 몇몇 부장을 이제 그 다른 그 이제 지방으로 그렇게 네. 전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제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울산지검 선거 개입 사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서울중앙지검의 네. 1, 2, 3, 4 차장을 모두 다 이제 전보를 하는 이런 이례적인 조치를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결국은 그 당시 진행하고 있었던 이런 권력형 범죄 사건의 수사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수사 방해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요. 어제 있었던 그 추 장관의 이제 지휘 감독관에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이 검찰 자문단 이거 이제 중단하라. 이제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검언 유착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그 수사부는 검찰총 그 대검의 그 수사 지휘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내라. 수사를 하고 검찰총장에게 이제 결과만 보고하는 예.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왜 검찰청법 8조에 위반하는 것이냐? 왜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내가 뭐 수사 지휘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8조 위반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먼저 그러면요. 예. 제가 먼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1월에 인사에 있어서는요. 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와 감찰에 대해서 고유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인사에 있어서 과정,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협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네. 상호간의 이견을 드러냈었고요. 이번에 그 수사 그 자문단에 대해서는 소집을 중지 명령 내린 것에 수사 지휘한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한 전문수사단 소집에 대한 건이 그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있어서 바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서 장애가 될 것이다라는 이유를 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제가 우리 반론을 제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우리 전 의원님의 의견에 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예.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두 번째 얘기하신 것부터 제가 이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게 그 검찰청법 8조에서는 뭐라고 네. 다 하고 있냐면 검찰 그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 감독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만 지휘 감독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구체적인 사건에,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 장관이 지시한 그 중앙지검의 검언 유착 수사 부서는 대검의 수사 지휘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네. 그리고 최종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 이건 뭡니까? 이거는 검언 유착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검사한테 구체적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법 8조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에게는 일반적으로 그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네. 그것은 명백하게 검찰청법 8조에 지금 위반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네. 그 지금 이제 두 번째 그 검찰 전문 수사 이제 자문단 요거 이제 중단하라고 이렇게 추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발동한 것은 2005년 그 강정구 교수에 대한 이제 그 구속 여부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휘 감독할 수 있으니까 총장한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8조가 생긴 유래를 보면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의 지휘 오히려 이제 지휘 감독을 굉장히 제한하는 이제 이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럼요. 제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니 제가 지금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야기 중이라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짧게 좀 할게요. 저도 예, 좀 반론을 해줘요. 왜냐하면 여권이라도 일각에서 반론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그냥 뭐 수사 진행 방식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피의자를 구속할지 불구속할지 네. 아니면 기소할지 말지 뭐 이러한 수사 본질에 대해서 그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수사 지휘 방식 네.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되지는 근데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이루어진 추 장관의 그 지휘 감독권 행사는 검찰청법 8조 알겠습니다. 위반이고 그래서 헌법 조금 전에 7조 위반이라는 우리 전 것입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예. 이런 검찰청법 8조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탄핵 소추라는 것은 위헌적인 거, 위법적인 거에 대한 부분, 그 관련된 공무원, 공직자에 대해서 소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조금 전에 전 의원이 주장하신 의견을 펴실 때도 검찰청법, 그다음 수사 지휘에 대한 거,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지금 이제 제 얘기가 두 가지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어제 추 장관이 첫 번째 전문 수사 자문단 중단하라. 두 번째가 검안 수사 그거 그냥 중앙지검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네. 총장에게만 최종 보고하라. 제가 얘기한 건 두 번째 네. 그것은 검사 그 수사 검사한테 구체적으로 지휘한 겁니다. 네. 이것은 명백한 8조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그 검찰총장한테 얘기한 전문 수사 자문단 중단. 근데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이것은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것은 수사의 본질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위반이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여지는 왜냐하면 이게 뭐 판례 저는 이제 뭐 법원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판례가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좀 중시하는 경향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선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선 이렇게 그렇죠. 보지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여지는 네. 있다.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 이거는 저희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네. 그 부분은 명백한 그 일반 그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거 했기 같아요. 때문에 이제 위반이라는 그래요. 것입니다. 지금 예.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그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두 번째였잖아요. 2005년에 강정구 교수 사건에 네. 있어서는 영장 발부, 네. 그 구속을 해라, 안 하라 문제였지만 예, 예. 이번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달리 해주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지금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전주의 의원께서 보실 때는요. 네. 이런 어떤 그 전국의 검사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여는 거 윤석열 총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입니까? 검찰총장의 당연한 업무의 알겠습니다. 범위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기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그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참석하지 않는 걸로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항명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의견에 뭐 그렇게까지 제기라고 뭐 아주 뭐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오늘 이제 검찰총장이 뭐 이렇게 여러 이렇게 이제 수사 그러니까 이제 예. 회의를 이제 주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추 장관이 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한 것은 결국은 저는 시그널은 이제 검찰총장 사퇴하라 이제 이런 압박의 의미로 저는 이렇게 그런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2005년에 그 강정구 장관에 대해 그 교수 그 관련해서 네. 그렇게 수사 지휘를 할 때 결국은 뭐 그 당시 검찰총장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지금 뭐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검찰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기 위한 이제 이런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윤석열 총장이 중심을 잡고 2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정말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이러한 그 사례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를 질문드렸던 것은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여주지청장일 때 2013년도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네. 국정원 대권 수사팀장으로서요. 네. 상관들로부터는 예.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 되고 예. 체포영장 발부도 안 된다고 그랬지만 분명히 강행을 하면서 본인은 저런 말 했잖아요.
사람한테 충성하고 조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요. 상관들의 주장, 불편 부당한 지시는 듣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성윤 지검장도 본인이 이제 수사를 형사 일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지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의 지금 보이는 행동도 이게 항명이 아닌 본인의 바른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말씀하신 네. 이제 그 전에 여주지청장에 있을 때 이제 이런 그 댓글 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뭐 일련의 이제 이 사건과 동일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그 이성윤 이제 중앙지검장은 어차피 검찰총장의 또 그 지휘 감독 아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뭐 검언유치하게 뭐 수사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또한 그 다른 이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고 네.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항명하고 있는 건 윤 총장이 아니라 네. 이성윤 뭐 검사장이다 이렇게 볼 여지는 충분하죠. 예. 그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 한 두세 개 더 준비했었는데 네. 조금 전에 이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경과까지 지난 1월에 있었던 인사까지 해주시면서 의견을 뭐 오랜 시간 장시간 예, 예. 개진해 주셔서 저희가 예. 뒤에 있었던 네. 어떤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예. 청구 등에 대한 이야기는 예. 저희가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네.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은 예. 다시 한번 초대해서 네. 못다한 질문, 아니 예. 새로운 질문 좀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